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개정안을, 앞에 보면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양심불량인 자녀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재산을 받고 건물을 받았으면, 아파트를 받았으면,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로 인해서 부모님 나이는 들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생활비 안 주니까 생계고통을 겪는 부모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불효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그런 걸 개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장기간 연락도 안 된 자녀가, 10년 이상 안 된 자녀가 부모 사망하니까 남한테 아버지가, 엄마가 증여를 많이 했다고 증여재산 중에 일부를 유리분들의 이름으로 내놔라. 그거 불합리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식의 도리를 안 한 자식한테는 증여한 재산 아버지가 돌려받고, 그 다음에 상속도 못 받게 하고 유리분 청구도 못하게 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법에 반영된 겁니다. 이게 개정안 발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있어요. 자, 반대하는 사람도 22%가 있고 찬성하는 사람은 68% 있어요. 한 10% 정도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붙이면 찬성의 논거와 반대 논거를 다 알아야 되겠죠. 22%나 반대하니까 반대 논거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반대 논거 살펴볼까요? 윤리 도덕의 문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 예를 들면 이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인데 이거는 윤리 도덕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재산을 한번 물려준 이후에 또는 증여한 이후에 효도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식의 자유우사 아니냐. 개인의 자유사에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교 문화가 많이 퇴색됐죠. 제사도 안 지내거나 적당히 지내거나 제사도 통합하는 일이 많아졌죠. 효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무조건 부양해야 된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부모를 꼭 반드시 부양해야 되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자식도 또 보세요.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집값도 엄청나게 뛰었죠. 특히 현 정부들은 너무 뛰었다는 소문도 여론도 있죠. 30평 아파트가 부산에서 10억씩 가요. 자식이 집을 살 가망이 없습니다. 서울은 더 하죠. 외제차 비싸졌죠. 비쌉니다. 뭐 7천만 원, 1억씩 갑니다. 자녀 교육비 많이 들죠. 물가 비싸죠. 생계비 많이 들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부모도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를 어떻게 봉양하느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논거. 그 다음에 사랑은 내리사랑 아니냐. 부모가 자식한테 아낌없이 준 거를 나는 내 자식한테 아낌없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를 좀 부양 못하는 거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가지 논거는 법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바꾸더라도 불효자는 어차피 이 바뀐 법을 피해갈 방법을 또 강구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증여 해제를 못하게 하겠다 하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재산을 남한테 빼돌리거나 뭐 다 써보고 얻거나 지명의 재산을 없게 만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악용할 방법을 강구해낼 거다. 뭐 이런 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거가 좀 있습니다. 뭐 일부는 일리가 있고 일부는 내가 볼 때 일리가 별로 없어요. 받았으면 부모도 봉양해야지. 그리고 지 자식한테 지가 효도를 받으려면 자식이 그 밑에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면 자기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죠. 근데 지는 부모한테 잘 못 모시고 밑에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또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찬성의 논거는 많이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현행 민법 556조는 독일 민법이나 프랑스 민법 같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봐도 배신행위, 자식의 배신행위죠. 또는 배신행위, 망언행위라 부릅니다.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다. 아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부양물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너무 좁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해제권 행사 기간이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데 6개월밖에 안 돼. 짧다. 그리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가지고 556조나 558조 이 규정은 사실은 배은망덕 행위를 조장하는 법이다. 또는 불효를 조장하는 법이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고래장이다. 부모를
다 뺏어가놓고 가져가놓고 부모를 부양 안 하면 산에 갖다 버린 게 고래장이지만 안 갖다 버려도 부모를 부양 안 하고 다른 집에 가만 찾아뵙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주면 이 새로운 고래장 아니에요? 나는 신고래장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이. 세 번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도 중대한 배은 행위를 할 때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자, 독일 민법에는 증여자 또는 근친자에 대해서 중대한 배은 행위로 비난을 받을 때는 증여를 체결할 수 있다. 중대한 배은 행위. 프랑스 민법은 부모에게 생명에 위해를 하거나 학대나 모욕을 한 게, 모욕을 해도 안 된다. 모욕, 학대나 모욕하거나 부양을 거절해도 증여를 체결할 수 있다. 프랑스 민법은 더 넓게 규정되어 있죠. 오스트리아 민법 볼까요? 부모 신체뿐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를 침해했다. 예를 부모를 감금했다. 재산을 뺏어왔다. 이런 가해행위를 해도 증여를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배은행위 범위가 굉장히 넓게 책정돼서 증여를 해제할 가능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의 입법례를 예로 든 겁니다. 찬성해 놓은 거로. 그 다음에 효도를 전제로 증여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반인륜적 행위라는 거죠. 반인륜이다. 그리고 민법 2조에 나와 있는 신의 성실 원칙이 된다. 내가 부모를 잘 부양하겠다고 효도각서를 썼으면 당연히 잘 부모를 부양하는 게 신의 성질 원칙에 맞는 거죠. 반인륜적 행위에서 신의 성질 원칙이 위반된 행위다. 위반이 되는 뜻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라든가 부양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정서의 교류조차 없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10년간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조차 피상속인 아버지 부모님 의사에 반해서 유류를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부모가 돈 버는데 자식이 귀한 바가 없죠. 그리고 장기간 연락조차 없은 사람한테 유류를 인정한다. 그건 이런데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자식들에게 경종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지나친 불효자는 법으로라도 효도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 필요성에 대한 찬성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 찬반 논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요약 및 결론입니다. 여러분, 효는 뭡니까? 효는 여러분 요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있죠? 요자는 말이죠,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늙을 노자입니다. 노인, 어르신,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아들이, 자식이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 게 효입니다. 이 자식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효입니다. 효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는 게 이 효에 숨어있는 뜻글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효자 방지법은 정말 필요할까요? 제가 처음 말했듯이 이 방지법 제가 볼 때는 없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법이 나올 정도가 되면 오죽하면 저런 법이 나왔겠느냐. 오죽하면 정말 부모한테 재산 받아서 다 받아놓고 내몰라는 자식이 많으면 저런 법이 나왔을까. 제 고등학교 동기 형님도 저런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잘 모시고 내 제사 잘 모시는 조건으로 제사를 넘겨줬대요. 근데 넘겨받고부터는 제사 모시러 안 간다 하더라고. 고향도 안 가고 부모님 보러 안 간다고. 그래서 우리 동기가 명절 때마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자식은 효도를 잘해요. 근데 정말 효도를 안 하는 진짜 불효막심한 놈들,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기다. 저런 법이 없으면 좋은데 정말 소수의 불효자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모가 자식의 선의를 믿어야 되겠지만 못 믿을 경우도 있죠. 못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뭘 재산을 증여하거나 물려줄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하면 안 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해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내가 재산을 물려주되
물려주되 네가 내한테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부양을 이행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효도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면서 예를 들면 효도하는 걸 조건으로 매달 300만 원 월급을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내가 건물 넘겨줄게, 아파트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식은 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자식의 부양을 받아서 효도를 받아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법은 없어야 되지만 아주 나쁜 소수의 불효자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저런 일이 생긴다면 자식을 정말 못 믿겠다면 효도각서를 쓰되 부담부 증여 효도각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저런 불효자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저런 불효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부모가 없기를 바라면 간절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상입니다.